지난 5월 초 경복궁 경내 한 모퉁이. さっきいろんな韓国の記者に聞きましたけども、先生のおかげで随分日韓関係これ良くなりましたよ、正直言うと。そうですか。少しはためになった。いやいや、すごく嬉しいですね。私は右肘の事件のね、始まりと思います。解決のあれに立つでしょう、おそらく。だけど韓国の人の感じは変わると思います。日本の人も変わってもらいたいですね。知ってもらいたい。日本の人たちに竹島よりもっとひどいことをしたんだと、日本は。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한일해협을 건너 후쿠오카로 향했습니다. 한 맺힌 숱한 사연과 역사가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바다입니다. 일본의 관문격인 후쿠오카. 어느 신사에선가 들려오는 북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카다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구시다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고대 신라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스사노 오미코도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10년 전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칼 중에 하나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고 해서 이른 새벽에 방문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인 여우사냥이라고 새겨있는 섬찟한 칼입니다.の名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要するに柔道とかその刀でこう切ったりするああいうのの名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統括先は。剣道とか、そうですね。あとこう読みにくいんですよね。なんかあとはね、江戸時代の頃に誰々の下で稽古したとかそういうのが書いてあるですね。 명품 납봉이란 이 장부엔 나라를 위해 이웃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칼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고 복납한 사람은 도우 가스아키라고 돼 있습니다.刀としてもいい刀なんですよ。刀そのものとしても、あれは肥前忠義というんですよ。肥前刀というんですよ。肥前刀というのはですね、刀を詳しい方に聞くとよくわかるんですけど、江戸時代の初めの頃に人を切るために作った刀なんですよ。 구시다 신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신인이란 절이 있습니다.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으킨 세이난 전쟁에 가담했다가 사형당한 가토 지쇼가 창건한 임재종 소속의 절입니다.
바로 이 절 한 구석에 민비 관음상이라 이름 붙인 석상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표정입니다. 설명문엔 1895년 국제관계로 인해 시해당한 민비를 봉양하기 위해 한 조각가에게 의뢰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의뢰한 사람은 도우 가스아키입니다. 처음엔 구리로 만들었는데 전쟁 때 공출당해서 그 후 돌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勝明さん父さんもやっぱり自分の国のため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気持ちでね暗殺に加わったんですよね。だけどやっぱり本当に悔いていらっしゃっ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もうだいぶ前100年ぐらい前にねそれから何年かしてからこちらの方に民政皇后のままにでお祭りするよりも観音様にしてお祭りした方がみんなが手を合わせるんではないかお供養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子安の観音様にお願いして作られてお祭り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 구시다 신사와 세 신인의 칼과 석상을 각각 복납한 도우 가스아키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후손은 찾을 길이 없어 그가 소속해 있던 게뇨샤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게뇨샤는 대륙 낭인들의 집단이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원들의 이름이 새긴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도우 가스아키. 그 외에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을까? 시해 사건에 가담한 한 사람이 기록한 책 원본이 구마모토 현립도서관에 있다고 해서 우선 방문했습니다. 민비 수락 사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가담자 입장에서 쓴 보기 드문 책입니다. 시해 가담자들의 명단도 실려 있어 분석해봤습니다. 직업별로는 신문사 소속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순사, 통역관 등의 순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대인 19살도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지별로는 구마모토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8명 중 21명이나 됩니다.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민간인 가담자 48명 중 21명이나 내놓은 구마모토.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일까? 구마모토 성은 이 고장의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7년에 완성된 이 성은 축조 당시 한국인 석공들이 많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주였던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때 한국으로 침략해 들어와 갖은 피해를 끼쳤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조선 호랑이 가죽까지 벗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한 기술자들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戦争にね何して勝ってねそして勝者が敗者を全部連れて帰るというそういう形じゃないですからねむしろ負けて一生懸命こっちに逃げて帰る、帰るために精一杯だったわけですからねその間にはやっぱり行動の技術者を連れてくるというふうな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ようですね。
한국에서 끌려간 사람들 중엔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혼묘지. 그가 가장 아끼는 부하가 김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만의 소위 코리아 타운을 만들어 그 입구에 고려문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엔 또 가토 기요마사가 임진왜란 때 울산에 오래 주둔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울산이란 마을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는 밝은 역사보다는 어두운 역사가 더 많이 깃들어 있는 고장입니다. 이런 고장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객들의 후손을 찾기란 한국인 취재자로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전직 교사 한 분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마모토에서 기차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아소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전직 영어 교사인 가이도시오 선생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それでね、ああ日本は大変なことしでかしたなと思ってね。ね、隣の国のね、そう、それは政治のいろんな事情はありますよ。けれど大勢で殺したっていうならばね、これは大問題だと。それなのにどうして日本では歴史でもね、あまり民否事件を教えないのはなぜかということからね、これでこの裁判記録を読んでいくうちに、ああ随分いろいろな問題があったなということを勉強して、どうして熊本県人がそんなにね半分もいたのかと。その中に実はこの一宮町の出身の人が一人いたと。これはやっぱり調べてお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勉強したんです。 아소 지역은 분지로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구는 수천 명으로 면적에 비해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가이도시오 선생의 안내로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そうですか。はいはい。ああ、目が悪い方だったんですね。はい。そして小柄でしたもんね。おお、そうですか。はい。で、ここの写真をですね、晩年の写真が全然ないんですよね。晩年の写真がない。はい。それで若い時のですね、どの写真？これですよ。ああ、この方。はい。 이에리 가키치는 19살의 나이로 시해 사건에 가담한 최연소자였습니다. あんまり外を歩いて回るような状態ではなかったですね。お部屋の隅にとって日向ぼっこして、だから日の当たる方にいつもこう座ってるから、そちらの着物がボロボロに切れるぐらい日が当たるようにじーっと座られておりましたね。 이에리 가키치가 서울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진첩입니다. 19세기 말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혹시 명성황후 사진이 실려 있을까 들춰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이거가 だから鞘だけがあるんです。中の方はだからもう竹に作ってこれは主人が作ってこうしないと収まらないからやってるんでバラバラにしてありました。担当かまあ長い刀か知りませんけどね、刀だからこれがまあ気づいた時には鞘だけになって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よね。だからおじは自分でそれを持っていったとは言わないけど中がないっていうことは持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でわからないこれは大事なものだからっていうので、こちらもこちらも全部残してあるわけですよね。で中の刀だけがないっていうことはそれを何かに使えるようにして隠して持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そういうような話は聞い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後
それがないのはどこかにその刀はまあ、日本海に捨ててきたんだろ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おりましたね。その帰る途中にですね。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칼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일 해협에 버리고 칼집만이 박제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아소산 일대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애썼던 마스무라 다츠키 또한 시해 가담자입니다. 그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ちょっと牛の糞があるから気をつけてください。朝鮮にいたり同志と他の志を同じくする同志と民否事件に関与 마스무라 다츠키는 1895년 서울에 건너가 일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 그 후 고향에 돌아와 지역 개발에 힘썼다는 내용의 공적비입니다. 시해 가담자 마스무라 다츠키는 고향을 떠나기 전 이곳 사카나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松村達樹って書いてあるのあれよ松村達樹その人のことをねずっと調べてもらっているのね松村達樹さんはこの小学校の歴史部の校長先生で21歳で校長先生だ 현직 교장의 안내로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今工事中なので写真を全部取り外してあったんです。はい、この写真ですか。この方ですか。はい。この傷は切り込んでいったでしょ。その時にそのソウルの、自衛隊かなんかがやっぱり刀。それは明治28年でしょ。そうです。ということはこの後ですね。その後ですこれ。ということは傷があるということは。はい、そうです。だからこの写真はね、校長の時代の写真じゃない。 교육자답지 않은 험상궂은 얼굴로 일생을 살아갔으리라 추측됩니다. 명성황후 시해 가담자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양심적인 전직 교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조직해달라고 가이도시오 선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첫 모임이 지난해 11월에 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この方です。もう取材が始まっておりますので。民否事件をいうことですね。冬のそなた美しき日々もう一つまたいい番組がありそうです。先生から 16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若い人これから20世紀を主役するその人たちをちゃんと見せてそれに教育的に意味があるそのドキュメンタリーで、歴史に残したいとそれが私の気持ちいっぱいです。じゃあ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実の通りで今のお話を聞いてですねこれはなんか明るい希望が出たなと、僕はもうじいさんですけど、年寄りですけれどもなんか非常にこうなんか今日は良かったなと思うんですね。そこで今の 모두들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日本書籍がこれだけ書いてるだけなんですよ。それで民美の写真がちょっと入ってですね、ここでは朝鮮国王の妃しばしば政治の実権を握ったということだけが書いてあって、あとは、この日本の公使らが朝鮮で、の王妃を暗殺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たったこれだけなんですよ。特に若い人がこう交流の中でこういうような歴史的な事実なしにですね
放流しとったら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る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気がしますからですね。日本のいわゆる大陸侵略についての基本的な在り方、そういうことをきちんとこう並べて教えていかなければ筋が通っていかない、子どもたちの胸にポカッと落ちない。やはりこの韓流ブームというのが今そのチャンスになっていいきっかけになりますから、広がりと深まりを持っていろんな形で参加して運動をして、こういった民美事件に関連したその21輪も関連している熊本からそれが発信できるならば非常にこう意義深い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うショッキングなことが多くて、なんかちょっと情報もいっぱいだったし、もうショッキングなことが多いですね。ただこれをやっぱりしっかりこうなんかな、耕していって未来につなげていけたらなと強く思っています。 잠시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その昔の日本はちょっと悪いことというかよくやってるっていうのは学校でも習ってるんですけど、そんな詳しい話は知りません。民美事件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いや、ないです。先生校出身の方もいたそうなんですけど。あ、いや知りません。それ今聞いてどうですか？信じられないです。 가이도쇼와 후르사와 두 선생을 앞장세워 가담자의 한 후손집을 찾았습니다. 100여 년 전의 일이라 후손들을 찾는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의 가담자 기쿠치 겐조의 조카 손자 다카키 고은에는 좀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記者に入っはい、そうです。記者かまたは記者でしょ。だいたい一番初めは記者ですね。新聞記者。創始じゃなくて。そして創始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ああ、ここにありますね。の子供だ。これが写してその時にやっぱりどうしても 기쿠치 겐조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48명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후 다시 서울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성동구 신당동이 주소지입니다. 小さいずんぐりしたですね。はい。だいたいこうね500足らずしてあって、まあ1メーター47、8ぐらいの男ですね。それで刀が刺されるもんだからこう。 기쿠치 겐조는 키가 매우 작은 체구로 그렇게 끔찍한 일에 가담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취재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비事件に関して何かそれは全然聞いたことなかったですね。刀とか。ああ、刀ですね。あれはいとこが関東軍で出征する時もうその時は刀が不足しとったですけど、それで士族やら、縁故にそういうものがあれば自分のうちの刀をって言って持って出征しとるんですよね。それでもうなかなかですね上京してるっていうか 기쿠치 겐조가 남긴 유품 중엔 조이 고지문도 있는데 장례위원 중엔 1945년 종전 후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요시다 시게루 등 저명 인사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기쿠치 겐조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역사에 관해 꽤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명성황후 사건 후 귀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어 매우 당당한 행위였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 후 귀국할 때 가담자 한 사람 앞에 200원씩을 여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韓国の王宮にね行って刀を振りかざしてそんな人殺しをしたなんていうのはやっぱり言いたくないのでしょうね。本人も言わなかっただろうし。また
それを誇りに思っているっていうならもう許せんって思うわってんがそれでねそうでもなさそうだそれでねそんなが心よしてそのさんの後テレビやらにゃ映したいな、それはあと公開されるかもしれんというけどな警戒心があんなせんことはしな結局教育の問題だと思いますか？行き着くところはやっぱり日本の教育の問題だと思う僕は。全然僕は学校教員してですね戦後でやってですね正直言うばってそのさ、はい、ですね教科書やらで一応教えてもですねそういう具体的な事実熊本の事実なんかいうのは話してないです。歴史僕は社会科教員じゃったばって。민비 사건을 생각하는 회의 회원 중에서 가장 젊은 도요나가 사체 교사도 동행해줬습니다. 가이도시오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사사 가이코시 집입니다. どうぞ。お邪魔いたし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本当になんかお役に立ちましたらいいんですけど、なかなか書面でもお願いしましたけれども、ここのおじいさんが、いわゆる民費事件、あんまりねおじいちゃんのお話って聞いてないんですよ。だからね、こうしてまあどんな話題にしろお名前が出たって言っておじいちゃん喜んでるなと思ってですね。よかった。いやうちのおじいちゃんが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って言ってから叱られたらどうしようと思った。まあねその時のですから。全然聞いてお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そうなんです。もう先生のお電話の後もねいろいろ考えますけどね私がさっさけに来てからでも、そういう話題っては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いろいろ考えてもなんもないねと思ってですね。父によりもねおじいちゃんの方にが似てた感じなんですよ。見せてください。いや漢字はもうでしょ。敏夫さんと同じだ。頭の形なんかは父よりも祖父に似っていう感じでね。これはねたくさんあったんだ。主人がね、いろいろあちこちで調べてね、だからこれをごそごそ袋戸からね。いやーガリバン釣り。もうこういうのが退職してからはね. 시의 가담자 사사 마사시의 손자 사사 도시오가 생전에 등사본으로 써서 남긴 기록엔 사사 집안의 내력은 물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일에 가담했고 그 후 패전 때까지 서울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담자들을 동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명단까지 실어놨습니다. 韓国に行かれたい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でどんなことを韓国でしてみたいと思われます？やっぱしおじさん。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から見たいと思いますね。 남대문 시장에서 약재상을 경영하면서 구마모토의 거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残されたものが別のものありませんか？向こうからですね引き上げてくる時はもう気の身気のままでもうおじいちゃんのといえばもうお写真も数少ないんですけどお位牌を探しましたけどやっぱりもうお骨だけでもうお位牌もありませんでした。個人的にどう思いますか？加担したことは。もうなんかあんまり、ちょっとなかなか言い難い。そうですね。やっぱりね。 사사 마사시는 1928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 투기를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일화 하나가 당시 목포시사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지 2년 후인 1897년 목포 개항 당시의 얘기입니다. 사사마사시는 목포에도 인천처럼 일본인들만의 거류지가 생긴다는 정보를 듣고 싼 값에 구입했으나 일본인 전관 거류지 계획이 변경되어 헐값에 팔고 떠났다는 일화입니다. 구입했던 토지는 목포에서 마주 보이는 송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섬이 매립되어 육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 송도는 거류지가 아닌 공원으로 조성, 송도 신사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송도 신사로 오르내리던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사라는 사람이 이게 개항이 되면은 여기 일본 정관 거류지가 돼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서울 경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목포 거류지 회에다가 그걸 헐값으로 남기고 가면서 울고 갔다 그래서 사사가 울고 간 섬이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사마사시는 구마모토의 정신적 지주인 사사 도모후사의 친동생입니다. 사사마사시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그가 설립한 세이세이코 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는 1877년 메이지 정부의 반기를 들고 일으킨 세이난 전쟁에 가담했으나 정부군에 체포돼서 3년간 옥고를 치른 뒤 후에 교육가와 정치가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세운 재래식 학교인 도우신 가쿠시아 사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모태가 돼서 정식 학교인 세이세이코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 출신 중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사사마사시도 그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사 집안의 내력사인 조선어 및 중국어반을 일본 최초로 설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明治14年に後漢が朝鮮に帰る時に7名の熊本のその朝鮮語を学んだグループが今の韓国に渡ったと。でまさに日本で組織的にそれだけ渡ったのは最初で、このグループが実はその後の朝鮮での新聞事業にも関わっていると、そういういきさつ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 명성황후 시해 가담자 48명 중 왜 신문 기자들이 많았는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구마모토 일일 신문사에 있습니다. 창설된 지 100년이 넘는 이 신문사 박물관엔 3사람의 주요 가담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며 한성신보사 사장이었던 아다치 겐조, 한성신보 객원사원이며 직무관 등 체육관을 설립, 검도 등을 가르친 히라야마 이와히코, 한성신보 편집장이며 귀국 후 규슈 일일 신문사의 사장까지 지낸 고바야카와 히데오 등입니다. 1942년까지는 규슈 일일 신문이었던 이 신문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非常にこの民費事件については当時から微妙な問題としてですね、特に政府あたりは考えてい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でそういう意味で結果的に非常にタブーとな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ね。で今私たちの新聞社はこの九州日日新聞のもう一つの九州新聞という2つの新聞の流れをですね組んでい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あまりですね民費事件について知ってる記者はそんなにいないと思いますね。なんとなくねそう言いながら一つの暗い事件だというものはですね受け継がれてい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ね。だからあまり触れたくないとも正直あったかもわかりませんね。 시해 사건을 기사로 다루는 것을 금기시했던 이 신문사는 1936년 창사 55주년 회고 기사로 단 한 번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 왕비를 살해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要するに日本のやっぱり安定した国家を明治国家を作っ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中で、そしてかなりですねアジアにおける危機感を意識しながら、ここに指名新報のうちの九州日日を作るんですね。でこれは当然政党新聞ですから政治そこの一種の政治集団を作っていくわけですね。彼らたちの出城、朝鮮半島の出城が環状新報と見なし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さっさの弟子が足立ですからね。 구마모토 국권당을 창설한 사사 도모사의 직계 수하이며 세이세이코 출신인 아다치 겐조. 그는 귀국 후 출세가도를 달려 내무대신 및 채신대신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삼현당, 즉 세 사람의 현인을 모신 사당이 구마모토에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렀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견학코 쓰이기도 했다는 이 사당 안에는 이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상 3개가 마치 금고 같은 철문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정벌에 앞장섰던 가토 기요마사, (18세기) 구마모토의 성주로서 교육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호소카와 시게가타, 그리고 14세기 때 천황가를 지킨 무관 기쿠치 다케토키. 子孫の方はもうたま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ここに？ここにはちょっと聞きませんがね、演歌親戚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 아다치 겐조는 1894년에 부산에서 조선시보를, 다음 해 서울에서 한성신보를 창간했습니다. 구마모토 국권당이 중심이 된 한성신보는 독립신문보다 정확히 한 해 먼저 1895년 2월 17일에 서울에서 한성신보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우선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이라는 건 지금 이제 서울에 와 있던 주한 일본 공사관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한성 신보를 만들던 중심적인 인물들이 구마모토 출신들입니다. 한성신보는 지금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기밀비로 발행한 한성신보는 한글판과 일본어판 두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의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한성신보사는 경복궁이 멀리 보이는 남산 기슭 중턱에 있는 일본 공사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신문사 사장 아다치 겐조는 기자와 직원을 같은 고향인 구마모토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직원도 사진에서 눈에 띕니다만 주필도 편집장도 모두 구마모토 출신들로 거의 일본인들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인물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했었던 것입니다. 日本の新聞記者は例えばその前の年の王宮占領の時でも大院君の屋敷にたくさん新聞記者が行ってますよね。で彼ら自身はピストルを持ったり武装したりもしてますから。で新聞記者そのものも非常になんていうか自分たちは国のためにやってんだというそういうこの気概を持っている新聞記者が多いから、当然公使館と一緒になってなんかす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あり得るわけですね。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당시 조선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1894년 초 동학농민혁명군 봉기가 전라도 지방을 비롯해 전국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자 일본은 6월 2일에 출병을 결의하고
곧이어 육전대를 인천에, 육상군을 아산만에 각각 상륙시켰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급거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후쿠시마 현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달려갔습니다. 대원군을 앞세우고 자행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청전사 제2책 초안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쓴 기록 문서입니다. 일본은 청국과 싸울 명분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자 조선이 청국에 종속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7월 23일 0시를 기해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보내 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군은 이미 경복궁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드리 게스케 당시 공사가 대원군을 앞세워 고종을 위협하는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そういう点で応急占領という重大な事件が日本ではその話が作り変えられてしまって責任も何も取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この民妃殺害事件を引き起こした背景には私はそれは確実にあると思います。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은 이틀 후 일본군은 아산 부근의 풍도 해협에서 청국군을 기습 공격. 8월 1일 청국에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일본 해군은 황해 해전에서 북양 함대를 격파, 승리했습니다. (1895년 3월) 일본 측 정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 수상과 청국 측 북양 대신 이홍장 등이 시모노세키 슌판로에서 회의를 열어 시모노세키 조약을 조인했습니다. 배상금은 2억 량으로 청조 재정의 약 3년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을 전후해서 조선 정부는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갑오경장을 단행, 중추원을 설치하고 홍범 14조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에선 삼국간섭 등으로 공공연하게 일본과 대립,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노우에 공사는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부금 제공을 통해 러시아와 거리를 두게 해서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고 반일 활동을 하는 궁정의 핵심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직접 상대로 해서 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선 내 인물은 제거할 수 있다. 조선을 상대로 해서 국가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이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성신보사 사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해범들은 대원군을 앞세우고 경복궁으로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신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총지휘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건천궁 오코루에 난입한 이들의 칼날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10월 8일) 동이특위 직전의 일입니다. 시해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가담자 중 주요 인물인 아다치 겐조는 그의 다마소 기록에서 그 순간을 속기중지라고 표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한 사건 공식 보고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격동의 시대,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명성황후는 44세를 일기로 비운의 생을 마쳤습니다.
명성황후 사건 후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은 1897년 2월에 환궁에서 연호를 광무라 고치고 9월엔 원구단을 세워 하늘에 고하고 10월 12일에 황제 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비운에 간 민비를 명성황후로 추대해서 국장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 후 1919년 3월 3일 광무 황제 고종과 함께 홍릉에 합장됐습니다. 취재자는 다시 구마모토를 찾았습니다. 민비 사건을 생각하는 회의에 오카자키 선생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한성신보 직원들의 기념사진 속에서 전면에 서 있는 주요 시해범인 구니토모 시게아키 주필의 후손을 취재자와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구마모토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와노 의원이 있습니다. 오카자키 선생은 전부터 가와노 씨와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その中でそのおじいちゃんの話が国友さんの話が出てそれでお見えになってる亭さんはそういうことでその韓国における民費事件についていわゆる韓国内でいろいろ調べていらっしゃってそして 가와노 씨는 잠옷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구니토모 시게아키는 실제로 건천궁 오코루 안에까지 들어간 중범죄자 중 한 사람입니다. 私の母が言った言葉だけどねどれが民費かということがわからんだったのをね結局みんなねその民費を取りかかんな12人が取りかかん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本当の人ですから大切だから結局偽物はみんなその中心に民費を置いただからその中心の人を殺したわけです。ね、でそれでなければ分からんだったんですよどれが民費かということが。自然と次の人が守った形結局わっとなった時にやはり中心におったのは民費なんですね。でなんかここに切り傷があるとかなんとか後で言うけどもそうじゃなくてその時の証拠にね宮廷の寄付金の宮廷の頬袋についた宮廷の鍵を私が持ってたので実言うと母からもらってねこれはねある京都の先生がね私にこれが出たもんだからどれだったかって言ってどれに近いかってこれかこれか私はこんなもんだったこれよりもね色は冷めてましたよね。はいはいはい、それから鍵があったでしょ。鍵がこれについてた、5つか6つだから私はね正常に行かんの韓国に行けんの気の毒で 지금은 그 열쇠 주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할 시간입니다. 가와노 씨는 83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료 봉사로 침을 놔주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가와노 씨는 큰 마음을 먹고 오카자키 선생의 안내로 민비 사건을 생각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민비 사건을 생각하는 회의 세 번째 모임입니다. うちの G が民費ばやっつけた問題権なと、そういうお話で韓国行ったらほら捕まえられる場合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お話を先生し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朝鮮の大使っていう人がほとんど行ったやつは井上薫なんかもいとってですけどね、結局物にならんとした民費がとても利口もんなんですよ。そしてそのミスの陰から隠れてですね、その朝鮮の王さんにそうじゃない、こう言いなさい、ああ言いなさいっていう、もう一つ一つ言うわけですね。そんなら三浦ばやれと。三浦っていうのは三浦五郎って言ったら中将で、これは大体山口県の山形愛友なんかの古文なんですよ。はいはい、伊藤博文山形有友の古文で、それでその前になんか上奏したりなんかして名前の売れとったもんだから三浦五郎をやってみろって。結局私は三浦五郎をやったっていうのがですね、私は政府がもうやっぱり民費を殺せという心の中であったと私は思いますね。はい、だからその民費事件っていうのはですね、結局今の韓国の人から見れば非常に不届き千万なことだろうけど、日本人があまりに韓国が好きなんですね。皆さんの中にも韓国が先祖は韓国じゃないかという方がおられるじゃないですかね。いや、僕のふるさとはおふくろの里が百済ですね。はい、百済から北で書きます。百済です。百済ですよね。はい、百済です。ですからやっぱりそうでした。百済書きとです。やっぱり私たちもそうじゃないかなって、天皇もそう思われて。そうですね。この民費事件についてですね、日本と韓国の間に刺さったトゲですね。それをやっぱり脱がにゃいかんということで、先生そこあたりはちょっと、やはり今おっしゃった通りです。これはうちの祖父たちのしたことですけれども、日本の国をもってしたことですけど、世界で見てみると人類の上から見てみるとそれが間違いだったと思います。また韓国のその民費さんにはもう本当に申し訳ないって思うんですけど、菅野さんの場合具体的にこれからどういうことをすればいいのかなというかですね。だから私たちはいかん、それをもうそんなことを水に流して、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韓国から引き上げた人はいかんですよ。いとらん、70% はいとらん。だからそういうの悪い私たちのような人間を韓国に受け入れてくれたら一番の韓国に嫌いじゃなくていけないと思うとる人たちが行くようになればもっと行くんじゃないですか。一番いかんっていうと対象ですか、私は。先生が韓国に行けないって言われるんですけども、私実はもう12回ぐらい行ってまして、やっぱりいろんなとこを見たり友達作ったりして楽しんでますので、先生もぜひ行かれてくださいというのと、子どもたちにですね話をしていきたいと。皆さんの言葉を聞いて安心しました。もう何も言うことありません。これでほっとしました。ああ、よかったですね。涙が出そうですよね。아소산을 가로질러 가는 국도변. 가이도시오 선생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연을 다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민비 사건을 생각하는 회의 이름을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로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明星皇后と呼ぶことにしております。それは韓国の皆さんの心を大事にしたいからです。 지난 4월 한일 관계는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가와노 씨를 비롯한 시해 가담자의 후손들 중에 몇 사람이나 한국 방문길에 오를 수 있을까? 취재자는 걱정스러웠습니다.